안녕하세요. 아빠약사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부부도 이제 지인 통해서 태아보험을 이렇게 들으면 된다 해가지고 대충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설계사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보험 자체가. 우리가 그럴 것 같다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또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가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첫 번째가 30세 만기 또 100세 만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30세 만기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30세부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또 그 전에 화폐 가치가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이 3, 40, 50, 60대 되면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싼 돈으로 이제 책정을 받게끔 보험금을 받게끔 책정을 해놔도 나중에 가면 그게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새우깡이나 뭐 라면 이런 거 100원, 200원 주면 다 사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1000원이 넘어가죠. 이렇게 한 20년 만에 물가가 한 10배 가까이 뛰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게 나중에 우리 아이가 30, 40대 됐을 때 그때 받을 때는 이제 가치가 5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30세 만기까지가 오히려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아니다, 100세 만기까지 해놔야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늙어서까지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세 만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30세 만기로 아이가 이 안에서 정말 양질 혜택을 받게 하고 나중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자기가 자기 보험을 들게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100세까지 그냥 다 보장되게끔 해서 아이가 좀 마음 먹고 살 수 있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두 개를 조금 섞어서 30세까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보험사에서 성인이 되면은 보험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린이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어린이 때부터 보험을 잘 들어놔서 나중에 노년 때 그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100세랑 또 30세 이걸 잘 섞어서 보장을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0세까지에 잘 보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원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입원비는 원래 성인들은 입원비가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로 청구를 했을 때 한 8, 9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막 태어나고 또 아직 어린아이들은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해야 되면 이제 보통 1인실을 쓰거든요. 5, 6 성인처럼 뭐 4, 6인실을 쓰게 되면 혹시 거기서 더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1인실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입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0세 만기로 해서 잘 받아두는 게 아주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100세 만기 애 같은 경우는 우리 뇌혈관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또 암 보장에 대해서 성인들이 그때 임박해서 들려 그러면 이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약해지죠. 하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보장하게 되면 어차피 얘네들은 걸릴 확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많은 부분을 더 큰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주게끔 보험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세 만기까지 해도 충분히 좀 가치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30세 100세 말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보장 항목 중에 중증이나 아니면 중대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겪어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중증 tik장애나 아니면 중증 화상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은 너무 그 보장되는 기준을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일반 아이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정마다 우리는 뭐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면 그 부분이 나는 진짜 걱정돼서
아이가 오히려 그런 쪽에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또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이제 부정교합이라는 보장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턱이 좀 하관이 튀어나온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해야 이제 그때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부정교합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아이 뭐 양아수술 이런 거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보험사에서 얘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염두를 두시고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주 일부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신 많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험에서. 그때 그 하나하나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 좀 필요 없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더 좀 보장을 늘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아이 태아 창창이 보험 가입하면서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나중에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엄마 아빠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도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중요하게 기억하실 게 태아보험은 아이 이제 임신 22주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지 않으면 그냥 어린이 보험처럼 돼버리고 태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들 뭐 조산아, 저체중아 아니면은 인큐베이터 이런 특약들을 못 받게 되니까 꼭 22주년 전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 약사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부가 보험을 잘 모를 때 이제 지인분 통해서 태아보험을 든 것인데요. 이때 이제 잘 모르고 든 것에서 어떤 걸 빼야 할지 X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5대 골절 진단 담보랑 그 다음 5대 골절 수술 담보, 깁스 치료 담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을 뺀 이유는 일단 5대 골절 진단 담보랑 5대 골절 수술 담보는 골절 수술 담보 위에 있는 골절 수술 담보에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굳이 따로 될 필요가 없었고요. 또 깁스 치료 담보 같은 경우는 통깁스만 이게 보험이 된다 그래요.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부분 깁스, 반 깁스 하게 되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때문에 통깁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깁스 담보 치료 보장은 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ADHD 진단 담보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ADHD 때문에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 이 ADHD 진단 담보를 받으려면 정신과 진료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또 다음에 보험을 들 때 이제 보험사에서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청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증 특장의 진단담보, 뭐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담보 이런 것들은 중대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진짜 생활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심각한 그런 중증에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내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추간 판정의 수술 담보랑 척추 측망증 수술 담보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척추 관련 질환들은 시술로 보통은 하기 때문에 수술로 잘 안 하게 되니까 이것도 보장받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빼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정교합 치료나 아니면 시력 교정이나 치료 이게 있는데 이런 것도 시력 교정 눈 나쁠 때 하면 좋겠다. 또 부정교합도 턱이 조금 안 좋을 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런 시력 교정 같은 경우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한 그런 정도의 부정교합만 보험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극도로 확률이 낮은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놓은 보험에 대해서 잘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또 필요 없는 것들 잘 구별해서 선택해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역사였습니다.